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슈는 테라 루나에 관한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업 과정에서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의 핵심 개발자가 신형성이 뒤에 있다, 믿어라, 망할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는 전직 직원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현성 팀원 이사의 의장은 2020년 3월 테라 경영에서 손을 뗐고 권대용 테라폼레스 대표와도 갈라섰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 권 대표가 신 이장이 설립한 차이코퍼레이션 관련 주식 30%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테라폼레스 개발자로 근무했던 강영석 스탠다드 프로토콜 대표는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권 대표와 직원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신 이장과 루나테라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 진술했는데, 강 대표는 루나테라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 신현성을 믿어라, 신현성이랑 권대용이 뒤에 있지 않나 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전했으며, 또 너 아이비리그 나왔냐는 비아냥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4%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 등 테라폼레스의 사업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입사 4개월 만인 2020년 11월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테라폼레스는 고이율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을 지난해 3월 출시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바 있습니다. 강 대표는 또 퇴사할 당시 권 대표가 나한테 차이 주식을 30% 정도 갖고 있었다고 했으며, 이 때문에 그때까지도 신 이장과 테라폼레스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이장은 2019년 핀테크사 차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해 결제사업 차이를 운영하고 있고, 다만 강 대표는 테라폼레스에서 근무할 때 신 이장을 사무실에서 본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신 이장은 이와 관련해 앵커 프로토콜 출시는 제가 테라 경영에서 물러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관련 아이디어 구상부터 출시까지 전 단계에 일체 참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이장은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루나테라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와 신 이장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를 저질렀는지에 초점을 맞춰 테라폼레스 전직 직원들을 조사 중이며, 테라코인 개발자 등 일부 직원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찰이 이번 루나테라 사건 수사에서 가상화폐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대규모 가상화폐 피해 사건은 아직 검찰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고 입을 모으며, 가상화폐 관련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사실상 유일한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법이 특급법밖에 없는데 이 역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 관리하는 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가 아직 해외 체류 중이라는 점도 검찰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 권대용 테라폼레스 대표가 발행한 루나의 증권성 논란이 더 큰 관심사를 보이는데, 권 대표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에 대해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 내 행동과 말은 100% 부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형사 책임은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로 밝히면 된다 전했으며,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고 권 대표 주장은 사기 혐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전후 그의 언행은 루나가 STO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계속 자극했고, 우선 5월 7일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모두 테라 프로젝트의 성공은 권 대표에게 달려있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또 헤지펀드 등 외부의 공격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권 대표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 역시 권 대표가 테라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그의 결정과 언행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올해 1월 USD와 루나의 패깅 유지 등 테라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디패깅 위험이 커지자 4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사모았다고 했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했는데 루나의 운명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단정은 좀처럼 의심하기 어렵게 됐고, 그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사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구조라면 블록체인의 탈중앙성보다는 수익 모델의 증권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아진다고 법률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여기까지 루나에 대해서 최신 이슈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려보면, 테라루나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사회적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인판에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빙하기의 시작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의 테라파워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몰락했을 때 충격과 공포는 어마어마했으며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만 남겨줬습니다. 이제 법적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서 고통 많은 피해자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루나 최신 이슈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코인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